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수요일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뭘 알아야 꿈을 꾸지. 그 직업을 알려주마. 꿈 상담. 네, 오늘 직업이 뭐냐? 사연을 먼저 들어보고 오늘 게스트를 만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건축공학이지만 대학 신문사에서 기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론 쪽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전공에 그닥 애착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 활동이 더 재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수 전공으로는 행정학과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전공들로 기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언론사에 취직해서 기자라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자, 네. 요 꿈은 저도 할 말이 좀 있네요. 네, 저도, 국내 최초의 인터넷 언론사 사주로서, 네, 할 말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중앙일보 보도국의 스포츠 부문, 온누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대에 색다른 상담소 생기기 전에 네. 많이 나오셨죠? 예, 아이러브 스포츠에 매일매일 이제 스포츠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럼 이 방에서 했겠군요. 전화로. 주로 전화로? 했어요. 예, 취재 네. 현장에서도 연결하고. 네. 네. 그러셨군요. 오랜만에 그러면 네. 방송을. 그럼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에요? 직접 나와서는 한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두세 번요? 네.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네, 이분을 불렀습니다. 어쨌든, 기자이기 때문에. 네. 첫 출발을 어디서 하셨어요? 저 일간 스포츠에 2007년에 10월에 입사를 했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네. 2007년. 네. 2007년 일간 스포츠, 그리고 나서 중앙일보가 인수했죠. 네. 네. 그래서 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가 네. 되셨군요. 지금은 중앙일보 스포츠부에서. 그런데 왜 스포츠지로 가셨어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기자를 하게 되면 사회부에 처음에 좀 소속이 돼서 그렇죠. 경찰서에서 기자들끼리 밤도 새고 은호가 있죠. 네, 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싫었어요. 그게 싫었다. 네, 그래서 좀 그걸 안 하고 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 같은 경우 야구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기자는 되고 싶었지만 새벽에 네. 경찰서 도는 그걸 좀 피하고 싶었고. 견습 코스 네. 그 기간 동안 죽주하죠. 네. 기자들이 보통. 인간이 아니다. 네. 약간 짐승이다 해서. 하루에 막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네. 약간 그런 생활이 반복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선배들이 네. 후배들 길을 죽여놓느라고 일부러 그렇죠. 더 그려놓죠. 네,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하기 싫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지 시험을 좀 봤어요. 그럼 언제부터 기자가 되시려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기자를 하려고 했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좀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막연히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거와 지금 부딪히는 현실은 상당히 다른데요. 그 얘기부터 하자고요. 네.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과 실제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TV에서 비춰지는 기자가 상당히 멋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 가는데 네. 기자들만 들어가고. 네, 기자들만 들어가고 또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TV에 나오는 여기자들은 항상 깔끔하고 예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건의 내막도 알려주고. 네, 막 뭔가 다 아는. TV에 나오는 깔끔한 기자들은 말이죠. 엄청난 경직을 뚫고. 그렇죠. 선발된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 보였는데. 그리고 그 카메라 비치기 전까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현실에 들어와 보니까 네. 상당히 진흙에 막 뒹굴다가 네. 카메라 불 들어오는 순간 특히나 이제 사회부에 있을 때 보니까 정말이지 이건 좀 네,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을 수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예쁠 순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는 기자지 여기자라고 특별히 안 하거든요. 여기자가 없고 기자가 있죠. 네. 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좀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에서 네. 여성들이 받는
일정 정도의 혜택이나 네. 혹은 뭐 대우, 네. 여성이니까 네. 이런 게 없죠, 기자사회에서는. 포기를 좀 많이 해야 되죠. 네. 네. 그냥 기자지 뭐. 그렇죠. 기자죠. 네. 그래서 아무데나 같이 자야 되고, 네. 아무데나 막 뒹굴어야 되고, 네. 더러운 데서 뒹굴어야 되고. 네.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차이가 있었어요? 그 어릴 때, 네.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과 실제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저는 이제 경찰서든 어디든 네. 다 뻥뻥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현실에 닥쳐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네. 뻥뻥 들어갈 수 있는 기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네. 20년 정도 하고 나면요. 그렇죠. 네, 아무데나 막 들어갑니다. 네. 네. 지금 저는 연차도 좀 어리고 네. 그래서 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또 스포츠 기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스포츠는 라커룸. 특히나 그렇겠군요. 네, 그런데 좀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건 뭐가 비슷합니까? 뭐 정보를 그래도 좀 더 먼저 안다는 거. 그리고 그나마. 네. 기사에 나오지 않는 뒷이야기. 뒷얘기. 네. 네, 그런 뒷얘기. 실제로 루머. 이렇게 된 거야? 기사는 그렇게 나갔지만. 네, 뭐 이렇게 그런 말할 수 것들. 있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죠, 그거는. 그리고 기사화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렇죠. 네, 그런 자기만 알게. 네. 기자들끼리만 아는. 네. 근데 오히려 기자들끼리만 아는 것 중에 물론 뭐 아무도 일반인들은 모르는 진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루머도 많아요. 보면. 네, 맞아요. 네. 구분이 잘 안 가서. 네. 그래서 긴가민가 하니까 그냥 흘려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기자사회에서. 네. 뭐가 제일 힘드나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저 같은 경우는 술자리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몰랐는데 선배들하고도 술 마시고 취재원하고도 술 마시고 가끔 또 선수들하고도 술 마시고 그러니까 술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기자들이 특히 술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낮술을 할 때도 많고. 낮술. 네. 기자들은 어차피 앉아서 네. 글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밖에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요즘 노트북 들고 그냥 밖에서 하잖아요, 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낮술을 하고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그 어르신들의 시선이 네 집 처녀가 저러고 다니나 약간 이런 시선도 많이 느끼고요. 나는 원래 얼굴이 빨개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뻔뻔해지긴 했는데, 네. 낮술. 그게 제일 힘들다고요? 네, 낮술, 술자리.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자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그리고 이제 것은 또 하나의 공포는 낮술. 역시 기자들은 물 먹는 거. 여기서 물 낙종. 먹는다는 거는 그죠, 낙종. 네, 낙종 공포. 다른 사람들은 다 기사를 따냈는데 네. 자기만 마침 그 근처에 없었다던가 몰랐다던가.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네. 한 명이 특종을 해서 모두가 다 낙종을 그렇죠. 그건 상관없어요. 이건 좀 낫죠. 네, 상관없는데 네. 모두 다 했는데 자기만 못했어. 그게 아주. 정말 그때는 네.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뭐 이렇게 네. 그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기자들 사회에서. 정말 큰 일이죠. 일반인들은 별게 아닌데 비유하자면 남들은 이제 다 나가서 자동차 한 대씩 팔고 왔는데 네. 혼자 못 팔았어요. 혼자는 네. 못 팔았어요. 네. 그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네. 뭐 없을까. 하여튼 넌 뭐 했어? 네. 네. 그날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혼이 나겠죠. 왜냐면은 이제 기자들을 그 출퇴근 시간에 묶어두지 않고 회사 내에 묶어두지 않고 네. 어디든 돌아다니게 풀어두는 이유가 그런 걸 놓지 말고 해내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유를 준 이유가 네. 그걸 못 차단했으면 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 동안 네. 기자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기사만 네. 내면. 그런데 안 보이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패닉에 빠지죠. 진짜. 네,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네. 낙종. 낙종. 물 먹는다고 표현하죠. 네. 네. 그런 거 여러 번 먹으면 네. 안 보이는 부서로 갑니다. 네. 영원히 이제 무능한 기자로 또 찍히게 되는 그러니까요. 안 보이는 부서로 가서 네. 얼마 안 있으면 치킨집 같은 거 가게 되죠. 그렇죠. 아니, 또 없어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걸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기자에 대한 판타지야. 네. 나름대로 그 방송 보면서 네. 해외 특파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민한 기자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바바리 코트 막 날리면서 그런 일 절대 없고요. 그리고 휴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일단은 예, 휴일도 사실 토요일, 일요일을 지키기 상당히 어렵죠. 특히 스포츠 기자는 스포츠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있고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휴일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취재원하고 놀게 되겠죠. 네, 취재원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어져요. 다른 분야도 다들 그렇더라고요. 네.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도 네. 나중에 보면 다 취재원들하고 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애인이 없이 언론사에 들어왔을 경우에 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안 생겨요. 그리고 아니면 출입처에 누군가와 사귀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네. 기자들끼리 어쩔 수 없이 사귀거나. 네. 그건 어쩔 수 정말 없이. 최악의 경우라고 사실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가장 능력 없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죠. 네. 일단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네. 네. 본인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저는 네. 애인이 신문사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케이스죠. 그래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네. 그 남자분이 둔한가요? 인내심이. 자애로운가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보다는 기자가 되기가 조금 더 쉬워진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언론사가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많아졌고요. 그것도 그렇고, 네. 예전에 정말 언론고시라고 해서 정말 어려웠잖아요. 네. 주요 일간지 신문사 들어가는 게 사법고시 시험 보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래서 언론고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쉽진 근데 않지만, 여전히. 들어갈 때 체감하는 건 또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서나 뭐 기자가 됐을 때는 이거 어렵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을 때는 학생들한테. 네, 그만큼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여전히. 그 정도의 부담을 느끼셨어요, 여전히?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성격은 아닌데요. 그래도 준비할 때는 내가 저 구멍을 뚫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하긴 뭐 누구나. 어렵다는 얘기가 항상 하니까요. 네. 그리고 언론사가 많다 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뭐 일간지하고 온라인 신문들 몇 네. 가지 네. 빼놓고는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다지. 네. 그래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음, 언론사에 들어가려면 또 역시나 바늘구멍인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도 이렇게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았거든요. 2007년 기준으로 하자면? 네.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메일도 상당히 많이 와요. 기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언론사 사주가 되면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사주가 돼버렸는데, 혼자서. 그게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또 쉽지 않잖아요. 전공은 어때요? 전공이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전공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기자가 돼서. 네, 저는 도대체 학교에서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도대체 뭘 배웠을까 이런 생각 많이 그러면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혹은 무슨 경험을 해야 돼요? 겪어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글을 써야 되니까요. 글쓰기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공을 정말 특별히 살려서 뭐 경제부 기자가 뭐 경제 쪽에 잘 알고 있으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MBA 출신이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뭐 전공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A 출신 기자도요. 네. 현장에서 아무 소용 없어요. 맞아요. 다시 들어가서 다 배우더라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보통은 무슨 상식 이런 거 보죠, 시험. 네. 상식 시험을 보고 글쓰기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죠. 상식도요, 들어가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상식이 안 통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 들어가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요. 상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요. 몰라도 다 나와요. 하지만 시험 볼 때까지는 그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꾹꾹 머리에 넣으시고요. 시험을 바꿔야 돼. 네. 아니, 누가 그거를 예전에 기자들이야. 기본 정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질문도 나오지만 네. 지금 인터넷 쳐보면 1초 만에 자기 손바닥에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네. 그걸 왜 상식 공부를 보통 암기잖아요. 암기. 그렇죠. 정말로 시사상식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오랫동안 쌓아온 정보가 아니라 외운 거잖아요. 단기 암기죠. 네. 학교 시중하면 다 잊어버리잖아. 네. 그래서 요즘은 암기 안 보는, 그러니까 시사 상식을 안 보는 언론사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인 것 같아요. 네. 기자에 대한 판타지를 가진 분들은 이 기자들이 다 잘라냅니다. 그렇죠. 네. 딱 보인다고 쟤 안 하시더라고요. 되겠네. 잘라내고. 자기 판타지를 가지고 온 분은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몇 마디 하면 네.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실제 말로 종자가 좀 달라요.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어느 분야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기자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다정도용한 종류의 기자들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쵸. 굉장히 드물게. 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쵸. 기자들도 어느 순간 직장인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출퇴근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디든 가고 어디든 취재하는 네. 그런 기자들은 거의 남지 않고 직장인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는 기자 같은 기자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런 기자들의 특징은 말이죠. 버릇이 없다. 첫 번째, 버릇이 없고 위아래가 없고 겁이 없고 맞아요. 고정관념이 없고 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냐 많이 하지 않았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태도 자체가 네. 타고나길 기자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 가르칠 수 없거든요, 별로. 그쵸. 약간 근성? 네, 근성. 네. 그 현장의 바다 언어로는 일본어기는 합니다만 곤조라고 말하죠. 네네. 네. 그쵸.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게 있는 사람이 기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 유명해져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을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인인데 네. 그 사람은 다 진짜 기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인이 됐다는 걸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진급도 잘 안 돼요. MBC에도 있을걸요? 모든 언론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인데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고 싶어 하죠. 언론사에서는. 그렇죠. 뽑고 싶어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상식, 영어, 작문 이런 것도 뭐 전형으로 요구하면 중요하긴 한데 네. 기질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질을 보여주고 싶으면 앞에서 또 저걸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합리해. 네. 본인도 기자 생활하면서 점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 좀 두려움이 원래 좀 없는 성격이기도 했고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거리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싸우고 그러고. 네. 여기저기서. 네. 기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뉴스를 따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쵸. 네. 여기자들끼리 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동기 모임에서 점점 더 성격이 뭔가 못 참는 성격으로 변하는 것 같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네. 이 머리카락이 여기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꼭 컴플레인을 하고 넘어간다. 그렇죠. 기자들은 그런 걸 참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되고 네. 다 따져야 되고 네. 확인해야 되고 네. 네, 그게 자기 성격이 되는 거죠. 네. 여기자들과 결혼하신 남자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는 정말 좋은 직업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저는 스포츠 기자니까 스포츠로 예를 든다면, 야구장에 갔을 때 가장 비싼 좌석에 준하는 자리에서 항상 경기를 보잖아요. 언제나 현장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선수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또 스포츠 기자 같은 경우는 해외 취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김연아 선수 담당이니까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에 갔을 때 거길 다 가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거의 해볼 수 없는 경험이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동계올림픽 취재했던 거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게임 취재했던 거 이런 건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건 제가 그냥 다른 직업이었다면 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이죠. 그렇겠군요. 그거는 사실 선수를 제외하고는 네. 기자밖에 겪지 못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건 WBC 할 때 일반 직장인들이 막 DMB로 보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게 직업이니까 당당히 TV를 틀어놓고 본다든지 현장에서 본다든지 회사에서 TV를 마음대로 본다는 네, 건 그런 거 아니면 아예 현장에 좋아요. 가 있다든가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기자가 되면 네. 물론 쭉 말한 어려운 점들은 있겠지만 네. 그 좋아하는 일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 출퇴근 시간에 또 구애받지 않고 네. 현장에서 항상 즐길 수 있다. 출퇴근 시간 구애는 조금 받는데요. 조금 맞죠. 네. 일반 직장에 비하면 조금 맞는 거예요. 네. 어쨌든 현장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항상 가슴이 뛰어요. 되게 갈 좋아요. 때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보러 가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여기 있구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렇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기자가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가장 큰 거군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을 항상 볼 수 있다. 하지만 만만한 직업은 아니다. 그렇죠. 성격도 버린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자의 첫 번째 조건, 어떤 권력에도 주눅들지 않을 것.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수요일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뭘 알아야 꿈을 꾸지. 그 직업을 알려주마. 꿈 상담. 네, 오늘 직업이 뭐냐? 사연을 먼저 들어보고 오늘 게스트를 만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건축공학이지만 대학 신문사에서 기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론 쪽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전공에 그닥 애착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 활동이 더 재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수 전공으로는 행정학과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전공들로 기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언론사에 취직해서 기자라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자, 네. 요 꿈은 저도 할 말이 좀 있네요. 네, 저도, 국내 최초의 인터넷 언론사 사주로서, 네, 할 말이 좀 있는데, 그 정도의 혜택이나, 네. 혹은 뭐, 대우, 네. 여성이니까, 네. 이런 게 없죠, 기자사에서는. 포기를 좀 많이 해야 되죠. 네. 네. 그냥 기자지 뭐. 그렇죠. 기자죠. 네. 그래서 아무데나 같이 자야 되고, 네. 아무데나 막 뒹굴어야 되고, 네. 들어온 데서 뒹굴어야 되고, 네.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차이가 있었어요? 어릴 때, 네.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과 실제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저는 이제 경찰서든 어디든 네. 다 뻥뻥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현실에 닥쳐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네. 뻥뻥 들어갈 수 있는 기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네. 한 20년 정도 하고 나면요. 그렇죠. 네, 아무데나 막 들어갑니다. 네. 네. 지금 저는 연차도 좀 어리고 네. 그래서 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또 스포츠 기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라커룸. 특히나 그렇겠군요. 네, 그런데 좀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건 뭐가 비슷합니까? 뭐 정보를 그래도 좀 더 먼저 안다는 거. 그리고 그나마. 네. 기사에 나오지 않는 뒷얘기. 네. 네, 그런 뒷얘기. 실제로는 루머. 이렇게 된 거야. 기사는 그렇게 나갔지만. 네, 뭐 이렇게 그런 말할 수 것들. 있는. 그런 게 엄청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거와 지금 부딪히는 현실은 상당히 다른데요. 그 얘기부터 하자고요. 네.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과 실제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TV에서 비춰지는 기자가 상당히 멋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 가는데 네. 기자들만 들어가고. 네, 기자들만 들어가고 또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TV에 나오는 여기자들은 항상 깔끔하고 예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건의 내막도 알죠. 네, 막 다 뭔가 다 아는 TV에 나오는 깔끔한 기자들은 말이죠. 엄청난 경직을 뚫고 그렇죠. 선발된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래 보였는데 그리고 그 카메라 비치기 전까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현실에 들어와 보니까 네. 상당히 진흙에 막 뒹굴다가 네. 카메라 불 들어오는 순간 특히나 이제 사회부에 있을 때 보니까 정말이지 이건 좀 네,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을 수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예쁠 순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는 기자지 여기자라고 특별히 안 하거든요. 여기자가 없고 기자가 있죠. 네. 네. 물론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좀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에서 네. 여성들이 받는 일정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중앙일보 보도국의 스포츠 부문 온누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대에 색다른 상담소 생기기 전에 네. 많이 나오셨죠? 예, 아이러브 스포츠에 매일매일 이제 스포츠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럼 이 방에서 했겠군요.
전화로. 아, 전화로? 예, 취재 네. 현장에서도 연결하고. 네. 그러셨군요. 오랜만에 그러면 네. 방송을. 그럼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에요? 직접 나와서는 한 2-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3번요? 네.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네, 이분을 불렀습니다. 어쨌든, 기자기 때문에. 네. 첫 출발을 어디서 하셨어요? 저 일간 스포츠에 2007년에 10월에 입사를 했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네. 2007년. 네. 2007년 일간 스포츠. 그리고 나서 중앙일보가 인수했죠. 네. 네. 그래서 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가 네. 되셨군요. 지금은 중앙일보 스포츠부에서. 그런데 왜 스포츠지로 가셨어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기자를 하게 되면 사회부에 처음에 좀 소속이 돼서 그렇죠. 경찰서에서 기자들끼리 밤도 새고 은호가 있죠. 네. 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싫었어요. 그게 싫었다? 네. 그래서 좀 그걸 안 하고 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 같은 경우 야구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기자는 되고 싶었지만 새벽에 네. 경찰서 도는 그걸 좀 네, 피하고 싶었고. 견습 코스 네. 그 기간 동안 죽주하죠. 네. 기자들이 보통. 인간이 아니다. 네. 약간 짐승이다 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네, 네. 약간 그런 생활이 반복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선배들이 네. 후배들 기를 죽여놓느라고 일부러 그렇죠. 더 그려놓죠. 네,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하기 싫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지 시험을 좀 봤어요. 그럼 언제부터 기자가 되시려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기자를 하려고 했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좀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막연히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